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파장과 그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쿠데타가 대체 왜 일어난 것인지 그 원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재현 박사님, 일단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이것을 이유로 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하고 그다음에 군부가 이끄는 정당 그리고 군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11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군부는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여당이 이런 군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데타에 빌미를 준 거죠. 예. 사실 그 미얀마에서 선거라는 게 뭐 미국이나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선거처럼 그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 선거구에서는 소수민족하고 군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부도 구체적인 그 증거들을 들이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구체적 증거는 못 내고 있다. 근데 이게 뭐 부정선거라고 하더라도 법적 대응으로 나설리지 쿠데타를 일으킬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 문민정부 2기가 출범을 하는 바로 그 날이었어요. 아시다시피 2015년 선거에서 이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당이 승리를 했었고, 그리고 11월에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군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에서도 의석을 얻었다고 하니까 이제 압승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죠. 네. 실제로 군부는 검은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 쿠데타를 주도한 훌라인 군 총사령관 같은 경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1년 동안 비상 이 사태를 계속 관리하다가 6개월 더 군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한 말이 흘러나왔는데 이거는 뭔가 장기 집권을 꿈꾸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미얀마에서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다시 통신이 두절되는 등 지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저희 세계는 지금 팀이 지금 현지 교민 한 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모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넷 통신도 전부 끊긴 상태입니다. 저도 외부 연락이 되었다 안 됐다 해서 상황을 파악 중인데요. 오늘 오전에 양곤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라 집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는 화상 연결을 계획했었는데 인터넷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단돼서 지금 전화 연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척 불안하실 것 같은데 현지에 계신 다른 교민분들의 안전은 어떤지 그 부분도 무척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오늘 통신이 단절되기 전까지 주변민들과 연락을 할 때 특별히 교민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실 외교부에서 쿠데타 발생 전에 군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갑자기 쿠데타 상황이 발생해서 좀 놀랐습니다. 필요물품을 급히 구비하느라 저도 마트에 다녀왔는데요. 주유소나 마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보니 계란, 쌀 등을 동네에 있더라고요. 그 후 며칠간 안정이 되었다가 오늘부터 시위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교민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번 쿠데타가 애초에 조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걸까요? 쿠데타 조짐이 있었다고 그러더라도 아웅산 수치 정부가 막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얀마에서 군부 통치가 계속 이어졌고 그 군부 통치 안에서 군사력, 그다음에 물리력, 경제력, 군부가 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민간 정부에 힘을 쓸 수 없었고 군 통수권도 대통령이 아닌 군 총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자마자 모든 권력이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이 모두 군 사령관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법대로라면은 국민의 투표로 뽑힌 지도자보다도 군부의 권한이 더 막강한 건데 어떻게 그런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헌법이 제정된 좀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이 헌법 자체가 군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2000년대 중반에 국제사회 압력이 있고
미얀마 안에서 국민들이 이제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자 군부가 정권을 넘기겠다라는 의도로 군부한테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2008년에 통과시킨 헌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헌법을 보면은 그 독소 조항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의회의 25%를 군인들이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요. 선거도 필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얀마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의회에서 75%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군인 25%는 무조건 반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하네요. 네, 그리고 상당히 좀 특이한 독소 조항이 또 하나 있는데요.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명백하게 아웅산 수치를 겨냥한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웅산 수치 여사의 남편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지난 2015년에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도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국가 고문이라는 형태로 이 나라를 이끌어 오고 있었던 거죠. 1988년 미얀마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군부 독재를 철폐하자는 시민들. 하지만 군정은 시위대에 강경하게 대응했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에 머물던 아웅산 수치가 조국의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의 독립투사인 아웅산 장군의 외동딸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국민 영웅의 딸인 수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수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자 군정은 수치에게 가택연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I felt that I was free because I was not frightened. And I thought that a lot of people who were out there were living in such difficult circumstances. Perhaps they were less free than I was. 무려 15년 동안이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수치는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받게 된 노벨 평화상. 그녀의 두 아들이 대리 수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밀린 군부는 수치의 연금을 해제했습니다. 수치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2015년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미얀마 역사상 최초의 문민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군부의 영향력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고 결국 또다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6년 만에 위기를 맞은 미얀마의 봄, 수치는 다시 투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 감금된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이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데 참 찡하네요. 감금되었던 15년 동안 가족도 거의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상 개인의 삶을 거의 포기한 채 정말 반군부 투쟁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큰 감동을 줬고요. 지금도 어마무시한 그런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무려 79%를 기록했죠. 그러네요. 실제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프라도 확충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민주화 운동을 지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 자유화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 11월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기는데 큰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반대로 군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입지가 상당히 많이 좁아진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아웅산 수치 정부의 한계를 보여준 거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를 완벽하게 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을 긋지도 못한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힝야. 네. 로힝야족 탄압 사건. 뭐 사실 이제 군부가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라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화의 꽃이라고 불렸던 아웅산 수치인데 더군다나 그 덕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미얀마 쿠데타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는 전략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얀마라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양이라는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미얀마라는 국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얀마에서 중국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미국의 인도 퍼시픽, 인도 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는 몇몇 지점 중에 하나가 미얀마가 될 수 있고요.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미얀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을 막기 위해서 미얀마를 또 미국 쪽으로 끌어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미얀마 쿠데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도 서로 입장이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처음은 좀 외교력이 시험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 인도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세웠던 것이 아웅산 수치였고 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앞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투자도 해왔었는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에 빨리 이제 다시 민주주의로 복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경제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군부가 워낙에 중국이랑 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정말로 세게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중국 쪽으로 경도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군부가 이번 총선까지 NLD가 이기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을 우려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이런 의혹인데요. 네. 실제로 앞에서도 보셨지만 쿠데타 보름 전에 바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홀라잉 최고 사령관이 네. 이 중국에게 군부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말했을 가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쿠데타가 있었던 그날에 중국의 이 중국군이 배치가 미얀마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미얀마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 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미얀마에는 어떤 운명이 펼쳐질까요? 어쨌든 군부가 지금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1년 있다가 선거를 다시 치르겠다. 부정선거를 없애고 선거를 다시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웅산 수치 여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구금돼 있는 상태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군부가 선거를 치르더라도 상당히 요식 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지금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미얀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국제사회의 압력 이 더해지고 또 혹시라도 미얀마 군부 내에서 좀 그 민주화 세력에 그 친한 쪽 사람들이 나와서 내분이 생긴다면은 네.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